안녕하세요. 주식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SK케미칼 바탕으로 해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우리 주린이 분들 고민 너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 관련해서 음, 과연 이게 내가 무상증자를 받은 게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 거랑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할 건데요. 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요즘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메타버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여전히 AR, VR, 또 XR, 네, 익스텐드의 뜻이죠. XR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음, 이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도 언젠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긴 네, 나누기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SK 무상증자 효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게 무상증자 받은 게 잘한 건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계좌 잔고 보시면서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효과가 뭐냐, 그거를 좀 보려고 그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9일 날 이때 상장이 되니까 달력에 꼭 체크하시고 11월 9일 날 무상증자 수량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지금 제일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 잔고를 봤더니 지금 무상증자가 없어. 내 무상증자 받은 종목 언제 수량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11월 9일 날 네, 들어오니까 그때 꼭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상증자하면 공짜로 받을 줄 알았는데 주식 그냥 생기는 줄 알고 와 저거 받으면 난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좋아했는데 주가 왜 이러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음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가가 왜 이렇게 다운되고 있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을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추가 상장된 주식수를 포함해 갖고 주가를 다시 설정합니다. 이거를 수정주가라고 해요. 수정된 주가.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것도 비교 설명을 하는 영상 만들 건데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가, 그러니까 유동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장된 총 주식수는 늘어나는데 유상증자는요, 여러분도 돈을 내셔야 돼요. 네. 증자되는 그 늘어나는 주식 수만큼 여러분이 또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겠다. 난 유상증자 받으겠다. 추가로 주식을 받겠다. 받겠다고 하시면은 돈을 내셔야 돼요. 유상증자가 뭐 예를 들어 주당 얼마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내셔야 받는 거에 반면에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만 갖고 계시면 받아요. 무상증자의 어떤 기준, 그 조건이죠. 조건.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뭐 영상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는 다시 조정이 돼요.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되니까. 저번에 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 가치 그대로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 시총을 맞춰야 되겠죠. 기업 평가,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면은 갑자기 뭐 기업 평가가 확 올라간 거랑 똑같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막 점프업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총을 맞추게 조절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소개는 드렸어요. 간단하게 뭐 시총 20만 원, 만 원짜리 주식이 20주가 있어요. 총 유동 주식수예요. 상장된. 총 상장 주식 수가 20주예요. 만 원짜리 20주면 시총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시총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0주를 또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총이 40주가 돼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2배로 한다, 100% 증자한다 그러면은 20주가 40주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시총이 확 올라가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사실 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난주 그 영상에 있던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면서 좀 데이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앞에가 잘렸는데 원래는 1만 원짜리 10주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10만 원이었는데 10주가 있었는데 100% 증자가 돼서 10주가 늘어나면 전체 주식 수는 20주가 되고
시총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났죠. 두 배로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난 건데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럼 시총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시총 1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가격을 두 배로 떨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총이 똑같아지겠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두 주당 한 주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두 주 갖고 계시면 세 주, 그 다음에 100주 갖고 계시면 150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나요. 2분의 1.5배로 늘어나는 거죠. 1.5배는 분수로 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수가 2분의 3이 늘어났으니까 주가는 3분의 2 뒤집어야죠. 그러면은 3씩 지워지고 2씩 해서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주가를 3분의 2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가를 1.5로 나눠서 나온 결과가 이제 그 수정 주가가 20만 8,500원이었죠. 그건 제가 직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난 이득이 맞아? 내가 어떤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었는데 주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이에요. 평가액이 10만 원인데 그러면 무상증자로 나는 10주를 받았어요. 100% 증자죠. 그래서 20주가 됐는데 주당 1,000원으로 바뀌었어요. 10,000원이. 그라? 내 평가액은 10만 원이네?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럼 난 뭐야? 이득이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무상증자의 가장 큰 효과는요. 사실은 유동성 확대예요. 이것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냥 증자가 아니라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고 그 유상증자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는 보통주, 우선주 여기에 다 해당되면 보통주는 뭐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우선주가 포함이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어차피 증시에서도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나눠지잖아요. SK텔레콤이 케미칼이 있고 SK케미칼 우가 있잖아요. 나눠지니까 뭐 별도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그 주식을 특정 기간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모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회사가 자본 처리를 그렇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영상 다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상증자는요. 첨가하는 사람들만 받아요. 근데 공짜는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나한테 유상증자가 예를 들어 10주가 있는데 50%다. 그러면 10주에 50%면 5주잖아요. 5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을 내가 입금을 해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유상증자 같은 경우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되고 나는 돈 내기 싫으면 참가 안 하면 난 주식이 늘어나는 거 없이 수정 주가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그냥 받는 거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좀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유동성 확대 얘기하면 또 그러죠. 아우 머리 아파. 유동성 증가는 또 확대 이거 뭐야 유동성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또 하려는 거야?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졌네요.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지럽죠? 네. 자, 유동성 말씀드릴게요. 자, 유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가장 또 큰 거 중에 하나는 보다 유연한 주식 잔고 관리가 가능해요. 30만 원짜리를 15만 원짜리 두 개로 쪼갰죠. 네. 이거는 100% 증자예요. 100주가 있었다면 200주로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난 거죠.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주가는 2분의 1로 낮춰야 시총이 똑같아지죠. 수정 주가는 그래서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30만 원짜리가 100% 증자하면은 하나는 15만 원이 돼야 돼요. 원래 두 개 합해서 30만 원이었는데 하나로 쪼개지면서 15만 원짜리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긴급 자금이 1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 뭐죠? 10만 원짜리를 위해서 30만 원짜리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럼 20만 원은 뭐 투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손해잖아요. 그냥 20만 원도 놀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계속 이 종목 계속 투자하고 싶고 또는 현재 마이너스라 이 주식 팔기 좀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좀 있으면 이 주식 날아갈 건데 나 이거 팔아야 돼?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근데
30만 원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15만 원짜리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15만 원짜리 하나만 팔면 돼요. 나머지는 열심히 남아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네, 주식으로 남아서 나중에 얘가 쭉 올라가서 20만 원 된다 그러면 뭐 돈 버는 거니까 그건 좋죠. 그래서 좀 유연한 주가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잔고 관리가 가능해요.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낮추겠다 그럴 때 기존에 예를 들어 비중 낮출 때 30만 원짜리 주식을 팔아야 되면 지금은 15만 원짜리 하나만 팔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크죠. 투자자 유입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당 30만 원 이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20만 원 이 정도는 살만해. 대표적인 게요. 예전에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우 나중에 뭐 250만 원인가요? 막 넘어가면서 엄청났잖아요, 가격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요. 그 종목을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쵸? 돈을 갖다가 뭐 어떤 직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월급 가까이 되는데 월급 정도 되는데 그거를 딱 돈을 내고선 매수를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떨어지고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신규 매수자예요. 매수가 또 들어와야 주가가 가는데 또 새로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50분의 1로 그 분할을 했잖아요. 걔는 이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좀 달라요. 주가를 분할을 한 거긴 하지만 주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죠? 폭발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했고 새로운 매수자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됐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30만 원이면 좀 사기 어려운데 근데 20만 원 정도면 살만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뭐 외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 뭐죠? 처음에 유동성이 는다는 건요. 투자자가 유입이 확대된다는 거는 이거는 맨 처음에는 매수가 는다는 뜻이에요. 유동성이 늘고 유동성이 는다는 거는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된다는 거는 새로운 투자자는 기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늘어나요. 매수세가 늘어나다가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초기 유입이 좀 진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뭐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유동 주식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좀 꽉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놓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사기도 하고 뭐 팔았다 사았다 이것도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좀 기업 실적이 괜찮고 잘 맞아간다 이러면 또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쑥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고 어쨌든 뭐 새로운 매수세가 오면서 주가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신규 주식들이 상장이 돼 갖고 가격을 조정받은 건데 그러니까 재조정을 한 거죠. 수정 주가로 만든 건데 근데 기존 투자자들이나 뭐 기존에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왜 이렇게 싸졌어? 이 회사는 이 가격이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이런 착시 효과도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왠지 저평가 느낌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규 투자자도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무상증자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무상증자와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쭉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벌어지는 걸 정리했지 이게 100% 이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게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흐름인데 무상증자가 발표하고 나면요. 보통은 주가가 상승을 해요. 네.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권리락이 이제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이 주식을 무상증자 받을 수 있다. 이러하는 그 직전이죠. 그 시기. 그 근처 되면은 투자 전략에 따라 주가가 변동을 해요. 어떤 투자자는 이 무상증자 발표 후에 올라간 이 주가 상승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만 단기적으로 이익만 보고 나오겠다. 그래 갖고 단기 상승에 대해서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상증자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해서 뭐 매도하는 사람들, 아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간 단계도 있겠죠. 무상증자도 어느 정도 받을 건데 내가 무상증자로 이 종목의 뭐 주식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건 어느 정도는 난 매도할래. 그러니까 팔아 갖고 현금화할래.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따라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권리락 직전 이때는요. 꼭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투자 전략에 따라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이든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락 후에는 보통은 단기 매물이 나와요. 이 무상증자를 위해서 들어왔던 매물들, 그리고 이 무상증자 때문에 꾹 참았던 사람들이 좀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수정 주가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겁나서 파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단기 이제 매물 출하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은 바닥 다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꺾여지면서 이렇게 반등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세가 나오다가 무상증자 수량이 상장되는 날, SK텔레콤 11월 9일이죠. 상장일에는 무증 받은 사람들이 어우 공짜다, 어우 종목 받았다 이러면서 또 매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매물 출하가 나오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주가가 막 점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뭔가 이게 이 시기가 중요해요. 매물 소화하고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게 중요한데, 반등을 잘 하면서 쫙 힘있게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무증 받고 나서 안 팔겠죠. 좀 더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데 좀 더 갖고 있다가 더 수익 내지, 그리고 안 팔 수도 있어요. 물론 나는 무조건 무조건 팔어 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지만, 종목이 잘 가고 있으면 그냥 좀 갖고 있어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투자자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매물 출하는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날 이날은 좀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매물이 많으면 또 단기 매물 소화 후에 똑같아요, 이때랑. 음. 이 단기 매물이 출하해서 하락한 것처럼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때 나오면 또 바닥 다지고 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유동성 증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여기에 주가 상승인데 잘 안 보이죠? 그럼 살짝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증가가 생기면 어 단기적으로는 보통 그래요. 이 매물 출하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너무 좋으면은 뭐 이러고 나서도 확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단기 매물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이 또 무증 수량이 상장될 때 이 종목을 받았으니까, 수량을 받았으니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기업 실적도 괜찮고 이러면요, 오히려 여기서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차근히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 투자자도 들어오고, 사실 신규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무증 수량을 받겠지만,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증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냥 새롭게 들어오는데 주가가 이런, 예를 들어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매도물이 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바닥 다지는 걸 지켜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그리고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좀 뭔가 신규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내년 예측도 이제 나올 때 돼 가잖아요. 2021년도 끝나가니까 내년 예측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계약건도 나오면서 뭐 기업 실적이 괜찮아 보인다 이러면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중에 대해서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100% 좋다, 100% 나쁘다, 그런 거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래도 무상증자는 아까 설명드린 이런 차원에서 좀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막 무조건 점프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추락만 하는 건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지나고 권리락이 생기면 이제 주식 권리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매도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 이 정도 부분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이런 게 좀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이제 무상증자 수량이 상장되는 날 조금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주식 받았으니까 또 그거를 또 차익 실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현금화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뭐 잘 버텨내면서 또 그 시기에 기업의 어떤 신규 계약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청사진들이 잘 나오면 오히려 주식은 또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신규 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무상증자는 이제 뭐 이런 흐름으로 갈 땐 되게 좋게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증이든 무증이든 뭐가 되든 간에 기업 실적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뭐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린 케미칼 쪽 이런 쪽 좀 잘 뭐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주가 관리에 대해서는 기업이 조금 무책임한 경우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열심히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종목 추천은 아니에요. 종목 추천은 아니고 어쨌든 기업에 대한 그런 어쨌든 전망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SK케미칼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거는 주식시장에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종목들 발생할 때도 그렇고 좀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